근데 이게 이제 벌금이 이제 이번에 또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음. 반복이 되고 있고 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몰래 칩을 공급하다가 벌금을 물게 됐고요. 이제 폭탄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니까 하웨이에 몰래 칩을 공급하다가 이제 된다는 얘기고요. 똑같은 얘기니까 이제 재탕이 네, 아닌데 그죠? 네, 약간 새로운 소식인 거죠? 네, 새로운 네. 소식인데 거의 비슷한 류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왜 반복되는지 계속 네. 이게 뭐 반복되는지 제가 그 얘기를 좀 오늘 좀 해드릴까 네.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과 지정학적인 어떤 걸 완전히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기업들은 기술을 이제 통해서 글로벌 성장을 추구하지만 국가들은 기술 안보를 자산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양자라든가 5G 같은 군사 산업 어떤 정보 안보 핵심이 자산이 되는 어떤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수익을 추구하지만 국가는 패권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서로 이제 충돌하고 반복하는 건데 기업은 사실은 이익과 국가는 통제하는데 이 구조가 이제 충돌을 반복하다 보니까 서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쵸,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요. 사실 중국은 기술 독립을 원하고 있고 미국은 그걸 막으려고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국가를 이제 전략 산업을 내세우고 있고 하웨이나 SMIC라고 또 있거든요. 그 반도체 만드는 약간 이런 게 있고 알리바바나 소프고 아시죠? 네. 소프고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확장 중인데 반면 미국은 확장 기술이 이제 중국 분사랑 연결되는 걸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국이 모두 후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낀 기업들이 전선이 계속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TSMC라든가 소프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선이 계속 뭐 장사를 하다 보니까 노출을 할 수밖에 노출을 할 없죠. 수밖에 없으니까 네. 패권국가 추격국가의 기술 봉쇄라든가 돌파란 연구 대립 구조일 수니까 계속 이게 이제 공급이 될 수밖에 없고 보따리 상이라든가 뭐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네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어. 나라가 뭐 이렇게 비행기를 막지 않는 이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추구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공급망이 아시다시피 우리 반도체를 뭘 할 때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끊고 맺고 이런 게 아니라 안 되죠.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않습니까? 부품은 여기서 조달하고 네네. 조립은 여기서 하고 패키징은 여기서 하고 네네. 근데 어디서든 빼올 수가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 걸면 1시간이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블랙웰이. 우리나라 지금 블랙웰을 못 구하는데 중국은 블랙웰이 대학마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아주 저렴하게 물론 몇 배를 줘야 된다면 가격은 몇 배를 줘야 되지만 구할 수는 있다는 그러면 그리고 암 시장도 있을 네네. 테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테고 반도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설계를 미국에서 하고 장비는 사실 네덜란드나 일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팹은 지금 어쨌든 대만이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하고 테스트는 중국에서 분산되어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테스트 버전만 여러 군 나라에서 다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누구를 제재하도록 틈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나라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실 그렇게 해서 실패했던 게 인텔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 이게 우리가 나눠서 다 하겠다. 중국이 이거를 누구보다 잘 이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소프고 같은 미장된 중간 법인이나 설계 아웃소싱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상황이고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이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회색지를 만들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정치적 리스크보다 수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 몰라 이렇게 하나 줄게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있다는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든 삼성전자든 기본적인 거래처를 확보해놓고 설비를 이제 가동하는 게 기본적으로 높인 게 우선시다 보니까 물론 윤리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규제만 안 걸리면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기업들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중에 새로운 기준을 들이밀면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닌가. 그때 당시 기준은 맞지만 나중에 그 기준이 또 더 엄격하게 강화되지만 그때 기준에 맞춰서 또 이렇게 오해할 어떤 수 있는 편법을 거죠.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 윤리보다 사후 유지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충돌이 계속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국제룰이 좀 약간 부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계속 규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쵸. 계속 만드니까 이게 사실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국제룰이. 그래서 이제 WTO라든가 뭐 와스너라든가 뭐 어레인지먼트라든가 이중 용도의 기술 규제라든가 뭐 OECD 룰 같은 게 미국하고 안 맞아요. 이런 게 안 맞고 미국은 독자 수출 규제를 계속 들이면서 우리 기술에 들어간 건 우리가 통제한다라고 물어붙이니까 이게 뭐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공감대가 부족하고 자국 기술 중심으로 이제 예측 가능을 떨어뜨리는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자꾸 중국 위주로 어쨌든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약간 이런 식이고 최근에 했던 어떤 법도 우리나라가 왜 이게 제재 대상국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 이제 다자간 기술 통제가 이제 약하고 사실은 미국 독주가 반복되다 보니까 반감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게라는 생각이 있고 사실은 이게 TSMC라든가 소프트라든가 하웨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술 안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사실 그에 맞는 글로벌 규칙이 안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술 냉전은 사실상 저는 이게 어쨌든 반복된 어떤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액 벌금을 이번에는 좀 벌금으로 단순히 제재가 아니라 돈으로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물게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좀 본질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하면서 이제 좀 제재를 세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좀 세게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